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양 창릉 신도시 A4블럭 본청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았고 타블록과 함께 당첨자 발표일 및 청약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실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이번에 A4블럭 신혼희망타운도 조건이 거의 비슷해서 고민하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조금 깨졌는데 A4블럭 옆에 S4, S5블럭이 공공분양으로 같은 기간에 접수, 같은 날에 당첨자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공공분양 S5, S6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55제곱의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창릉역에서부터 일부 주상복합과 한 개의 공동주택 부지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지도에서 보니까 약 700m 거리라는 점.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괜찮은데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정부와 수익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전용주택담보대출 상품 의무다라는 겁니다. 즉 무조건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대출 비율과 자녀 수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 기간에 따라 정부와 수익을 나눈다는 얘기인데 최소 10%대에서 최대 50%까지 수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번다고 하면 50%라고 가정했을 때는 5천만 원을 정부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평가 손익은 그동안의 재반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감안되지 않다는 얘기. 2억을 벌어도 정부와 50%까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이죠. 1억이나 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청약하기 전에 내가 보유한 자금 그리고 소득,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다음 내 자녀 수와 가족 계획에 따라서 대출 기간과 대출 비율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죠? 10%만 납부하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볼까요? 일단 공통점은 자녀가 둘이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및 투자의 성격 그리고 평생 같은 집에 살 건 아니다 보니 요즘 시대에선 갈아타기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 대출 기간을 최소로 할 경우는 30%만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따 뒤에서 분양가를 살펴보겠지만 분양가가 5억 5천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70% 금액인 3억 8천5백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정부에 떼어주는 금액이 적어진다라는 거. 9년 이내에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40%, 50%까지도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 나는 자녀가 없고 앞으로 자녀 계획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 떼어주는 금액을 최소화하려면 오랫동안 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는 S5, S6 공공분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굉장히 혜자스럽죠? 그 다음 총세대 90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603세대입니다. 총 세대는 900세대급인데 사전 청약 당첨자를 제외하고 이번 본 청약은 186세대를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5억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렇게 5개 타입으로 쪼개져 있는데 실상은 청약할 때 한 개로만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적어놓은 표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없고 예비는 300% 뽑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186세대는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추첨으로 3대 6대 1로 구분이 됩니다. S5, S6에서는 70%, 20%, 10%로 각각 나눠졌는데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좀 다른 비율 확인 그리고 각각의 고양, 경기, 기타의 30, 20, 50%의 비율을 나누게 되면 각 소득별 배정과 지역별 배분에서 이렇게 세대수가 나눠진다는 사실. 그러면 30%를 먼저 공급하는 우선소득은 얼마나 벌어야 되냐?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공고 확인은 무조건 필수 확인입니다. 그럼 1단계 공급 30%는 예비,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 만 3세 미만을 말한다. 그리고 점수 9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잘 보면 70% 소득 3점, 100% 이하 2점 이렇게 되죠.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다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24회 이상 납부 3점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갈 것이고 소득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됩니다. 그래서 1단계 우선 공급해서 당첨이 되려면 적어도 8점 또는 9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여야 된다는 점. 나머지 60% 2단계 일반 공급은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 이건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민간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비슷합니다. 3세 이상 6세 이하 만점 점수는 각각 4개 항목에 3점 점수를 배정해서 총 12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무주택기간 3점 웬만하면 채우겠고, 해당 시도 그리고 가입기간 등등 해서 9점은 먹고 들어가는 것인데, 9점에서 어떤 점수가 포함이 돼야 분별력이 생기냐? 결국 미성년 자녀수란 얘기입니다. 1명이면 1점, 2명이면 2점. 결국 여기서 1점 또는 2점을 더한 10점, 11점 이상은 되어야 당첨이 가능하다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면, 나중에 팔고 난 수익을 정부와 10%에서 50%까지 공유를 해야 된다는 점 확인, 그리고 5제곱미터 1개 면적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5개 타입은 랜덤으로 동호수 배정이라는 점,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지역별 소득별 배분에 따라서 내 자리를 찾아가되 점수 1단계 9점, 2단계 12점 중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여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상품을 살펴볼게요. 해당 블럭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로 남동과 남서 방향 위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동, 호수 확인, 높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55A와 55AH는 동일한 타입을 갖고 있는데 동에 따라서 타입을 구별을 했죠. 보시면 알파룸이 S5 타입의 51 타입보다 확실히 넓어진 것도 확인이 되면서 나머지 포회 판상형 구조와 맞통풍되는 구조, 현관 창고, 다용도실 괜찮은 구조로 보입니다. 다음 55B, 55BH 역시 동에 따라서 타입이 구별되어 있고요. 방금 보셨던 A타입과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주방창이 없어서 타워형이라는 점, 다용도실 넓고 현관 창고 주었다. 알파룸도 확인. 다음 55C 타입, 개인적으로는 선호입니다. 한개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와서 창고, 좌측으로는 거실과 침실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드레스룸과 다용도실 확인이 되었고, 우측으로 가면 이 공간이 상당히 괜찮아요. 만약에 이 팬트리가 이쪽 전부 다 내력벽이 아닌 조적이나 가벽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터서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작은 알파룸 이쪽을 터서 방문을 이쪽으로 막든지 해서 이동, 또는 이건 트고 방문을 닫아쓰면서 이쪽으로 드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력벽인지 조적인지 가벽인지에 따라서 없앨 수 있는 것도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신혼희망타운이잖아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육아 프렌들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트니스 시설은 여기 쪽에 있고, 확대를 하면 어린이집이 무려 2개층 사용합니다. 규모가 꽤 커요. 2개층 사용하고 별도로 공동 육아 나누터 돌봄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끼리 서로 육아 품앗이라고 하죠. 그렇게 주말 동안에 한 부모가 여러 가정을 몰아서 한번 보고 다른 부모는 쉬거나 여행 가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 창릉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A4블럭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공공분양 S5, S6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높다. 어떤 부분에서냐? 공급량이 좀 더 많고 청약자 자체도 S5와 S6블럭보다는 적습니다. 그래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구조에서는 1단계 9점 만점 중에서는 8점 이상, 2단계 12점 만점 중에서는 10점 이상 정도 되어야 당첨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기 신도시 본청약들이 종종 나올 텐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여러 수도권의 3기 신도시가 나올 때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